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어떤 장, 그죠? 우리가 금요일 급등을 하고 또 밤사이 다우 나스닥 또 뭐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주말 토일 나름대로 좀 기대감 있었죠. 근데 오늘 장은 그죠? 그냥 약간 밋밋하게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8 정도 또 코스닥이 마이너스 1.6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 나쁘지는 않았어요. 장이 그냥 뭐 굳이 표현하면 뭐 적당히 아름다운 조정 하여튼 뭐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금요일에서 비해 보면 많이 줄었고 오늘 보면 어떤 약간 공방전은 있었는데 개인이 뭐 코스피 한 180억대 매수 또 코스닥은 좀 많이 샀어요. 1900억대 매수하고 외인은 코스피 1400억대 매수 또 코스닥이 한 230억 매도했죠. 기간은 그죠 금요일 또 어찌 매수 한번 하나 했더만 역시 개간의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코스피는 1700억, 코스닥은 1500억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주도한 거는 기간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래 보면 아마 금요일 매수는 그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 한 그 정도로 치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이 뭐 적당히 조정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이슈 그죠? 앞으로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금투세 그거 오늘 속보를 보니까 그죠? 그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좀 유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야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감세를 하겠다 하는데 굳이 야당이 반대할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좋게 해결될 것 같아요. 만일 그래 되면 또 아마 연말 산타넬리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말에 뭐 어떤 세금 회피성 매물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주식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국민청원도 넣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야당에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뒤끝은 좀 재미없게 좀 흐렸죠. 개인한테 하나도 피해가 안 가는데 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는 풍겼어요.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이 정치는 잘할 줄 몰라도 주식은 제가 그 사람보다 한 100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어쨌든 저희들도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계속 그 댓글을 달아야 돼요. 강력한 댓글을 달아서 이게 만약 시행되면 선거 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 어떤 시장이 산다는 거죠. 지금도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는데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런데 금투세까지 만들면요. 진짜 주식시장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이래 보면요. 특징적으로 보면 지수가 그죠? 조정을 받고 뭐 삼전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는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뭐 환율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약간 뭐 상승 하락 공방전을 펼쳤지만 막판에 그 3원 하락하고 1321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 보면 그 조만간에 뭐 1200원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 그 12월 달 FOMC 그때까지는 환율도 이제는 그렇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미국의 물가가 7.7% 했대서 우리 국내 물가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가 계속 어떤 수평 급등은 안 해도 이제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내년 되면 하향 안정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가 기업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옆으로 행보를 할 거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 한번 금요일 폭등장에 취하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와 이제 대세 상승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어떤 진행형이다. 힘든 고비는 남았다. 인플레이션이 잠깐 꺾였다 뿐이지, 그죠? 이게 뭔가 해결된 거는 없다는 거죠. 최악으로 가다가 최악을 이제는 피했다.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고, 그래서 지수는 한 큰 급등락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약간 어떤 스몰 박스권 정도에서 좀 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틈바구니를 이제 어떤 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항상 미래 예측이니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틀리는 부분이 대부분인 게 아마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는 좀 계속 12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객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었다 올랐다 하지만 한 48조 이 정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 봤을 때는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가 어떤 중국의 어떤 이탈 자금 이런 식으로 큰 메이저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형주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 보면 결국은 어떤 개별 종목 장세로 갈 것이고, 개별 종목 장세로 간다 하면 어떤 중소형주 그런 것들이 테마를 편성해서 급등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전에 어떤 이런 테마를 보는 방법,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고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래 보고, 또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올려드린 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구독자들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항상 어떤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시면 그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구독자가 한 140명 이런 아주 영세한 보통 그 유튜브는 한 1000명이 넘어가야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들어올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저 변두리, 부산의 어떤 지방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저 주식쟁이 방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악플, 심지어는 영상 보지도 않고 영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술 처먹고 찍냐 어쩌냐 이런 악플이 올라오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물론 저랑 공감을 못하면 안 보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들어가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시면 되지. 왜 구독 설정해놓고 보시면서 욕을 할까? 물론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잘 알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듣기 싫은 건 듣기 싫다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 장을 쭉 보다 보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은 그죠?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5G 어떤 이런 쪽으로 한 번씩 오전에 시세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테마가 그렇죠. 한번 VI 걸리고 시세 한번 뽑아주면 연속성보다는 대부분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마는 역시 테마답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휴일에 올려드리는 거, 프롬파스트.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세 낸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거든요. 시총도 300억대고. 그런 어떤 종목은요, 누가 손을 대도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테마니까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곧, 그죠? 빈살만이 우리 돌아오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누구죠? 이재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재용하고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재용하고 또 이재용 회장하고 또 네옴시티 이런 협약 이런 걸 또 진행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 어떤 MOU 이런 거를 체결할 때마다 그 관련 부분이 한 번씩 퉁퉁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이거 한다 안 한다 개념이 아니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우디 어떤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빈살만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떤 립싱크 그러니까 뻥카 날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우디에서 추진을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제2의 중동 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네옴시티는 좀 길게 테마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죽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북주하고는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권을 둬야 된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고 이번 주 어떤 빅 이벤트를 보자 하면 빅 이벤트라는 거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이래 접근을 할 때 차트를 보고 좋은 차트의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봐요. 사람. 큰 이슈. 주식시장에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의 행보를 보는 편이거든요. 앞전에는 어떤 정부 관계, 부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본다. 그걸 보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길목지키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그죠? 싫든 좋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재용, 그죠? 행보가 파급력이 가장 크죠. 삼성그룹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니까요. 되게 바빠요. 바쁜데 거기서 보면 어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빈살만도 만나고 또 ASML 그쪽에 어떤 담당자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에 CEO도 만나고 행보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이미 시세도 많이 나고 좀 어떤 우리가 특별히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는 거론할 거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분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랑 만나서 그죠? MS CEO 사티아 나넬란가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MS CEO 그분하고 만나는데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 한 두세 번 온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18년도인가 그때도 왔었고 또 어쨌든 이재용 회장하고는 나름대로 친분이 많은 그런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들어오죠.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삼성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하는 어떤 그 의제는 뭐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삼성과 협업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공동 발굴하자. 이게 주요 안건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이런 걸 다 합쳐버리면 요즘 말로 메타버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전에 경험했던 그 메타버스 테마가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이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래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가장 가까운 어떤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메타버스 그쪽에서 테마군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나 다 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죠 삼성이죠. 삼성과 MS의 협업.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어떤 메타버스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뭐 위지워크 스튜디오나 뭐 MP나 이런 것들이 한때 뭐 어떤 메타버스 대장으로서 시세를 주도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어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고객 예탁금 규모가 틀려요. 그죠? 고객 예탁금 규모도 틀리고 또 많은 개인들이 그죠? 신용 반대 매매로 퇴출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국한을 시키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여러 메타버스 어떤 기업이 있지만 그 MS와 삼성과 접점이 있는 이런 회사를 압축해서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래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종목을 이래 골라서 오늘 쭉 봤는데 그런데 뭐 그죠? 오늘 생각보다는 빠르게 시세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전문 어떤 유튜버도 아니고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이다 보니까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쪽은 실시간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뭐 장중에 이미 올란 것을 저녁에 추천한다. 그거는 좀 무모한 짓이겠죠.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코세스, 그 이노뎁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그 다른 쪽에서 어떤 그 주식 유튜브를 할 때 그때도 이 회사 좋아요 하고 영상도 찍어 올려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 보죠. 그런데 코세스는 오늘 그 원래 코세스는 그 어떤 그 마이크로 LED 이런 무대 있죠, 무대. 여기에서 특정한 LED가 몇 개가 고장이 났다고 그죠? 그 큰 거대한 그 무대 장치 이런 화면을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적인 어떤 리페어 장비를 주력을 해요. 그 어떤 레이저를 이용한 리페어 장비 주력인데 얘가 오늘 뜬금없이 그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어떤 공시 어떤 그런 발표가 나면서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공방전을 펼치고 거래가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세스는 한번 오늘 시세를 뿜었다. 그래서 얘를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벌써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코세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메타버스 쪽에서 어떤 그 홀로렌즈라는 어떤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 이쪽 증강현실 이쪽 분야에서 좀 그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근데 얘도 오늘 종가에 한 8점 몇 프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또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코시스나 이노뎁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을 사시라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메타버스 쪽으로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얘를 사세요 하면 설명드리면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코시스나 이노뎁이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아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오늘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오늘 안 오른 종목 말씀드리면 비트9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비트9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떤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근데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든 자율주행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점점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많은 부분에서 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비슷비슷한 회사들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1등만 살아남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는 회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G를 정의한다 하면, 그죠? 많은 어떤 학자분들이 초연결, 요게 1번으로 취급하거든요. 초연결이란 말은,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지연이 없이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됐고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G 세상이 온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의 어떤 세상, 이런 거를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 세상. 이 비트9은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요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래 보면요, 대부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 불러요. 근데 그 이전에는 논리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했고, 그러니까 진화 속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하나의 어떤 묶음 단위로 처리를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직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 비트9이라는 이 회사는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다음 버전, 이론적으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처리 속도가 한 3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 주시장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많이 움직일 때 한 번씩 삼성과 연계가 되면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전에 삼성에서 스타트업 기업인데 레디 플레이어 민가 하는 그런 스타트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에 어떤 지분 투자를 한다 했을 때도 이 회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고, 비트9은 또 MS하고도 협업이 하고 삼성전자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요, 5G 세상이 본격적으로 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비트9이라는 이 회사를 아주 지금보다는 미래가 아주 밝은 미래 성장 기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1위 업체는 그죠? 오라클이라는, 우리 다 아는 오라클이라는 이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세상이 어떤 조만간에 오면 비트나인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해 나갈까? 어떤 그런 관점으로 아주 흥미있게 보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가격도 많이 빠졌고 또 메타버스 테마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면 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총은 한 807억 그 정도예요. 시총은 807억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36억, 되게 작죠. 영업이익은 17억, 순이익은 12억. 그러니까 3분기까지 매출액이 한 136억밖에 안 되니까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사는 회사니까 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눈으로 확인이 안 된 매출액과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죠? 소액, 적당한 잘못돼도 이 정도 돈 뭐 없어도 내가 크게 데미지를 안 받는다. 이런 정도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뭐 미래를 길게 보시든 아니면 이번 테마로 편성돼서 훅 급등하면 뭐 매도를 하든 그건 각자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5G 세상이 오면 꼭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최초다. 이 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어쩌면 높게 평가를 해준다고 하면 품절 주니까 급등할 여지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죠? 댓글 다시는 분이나 이래 보니까 제가 어떤 부산에서 오래 살고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혹시 듣기 거북하시고 좀 이해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보면, 그죠? 설정에서 자막 처리 보면 자막이 쭉쭉쭉쭉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서울말을, 표준말을 한번 배워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지금처럼 어떤 주식 공부 또 어떤 종목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추천드리도 초보한테도 큰 위험 부담이 없고 괜찮은 회사다 이런 회사가 보이면 또 공부를 해서 이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는 보면 그죠? 메타버스 요게 어떤 테마가 될 것 같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 또 다른 분이 어떤 보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또 되게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도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포커스는 이번 주는 네옴시티에 이어서 메타버스가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하루 수고하셨고 또 이번 한 주 개별 종목 장세가 온다 하면 수익 많이 올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